NS 맞고요. 자, 정면을 뚫고 나왔으니까 엄지가 니네를 향해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은 아래쪽으로 밀리는 힘을 받겠죠. 자, 이제 NS 얘도 바꿔볼게. NS 들어가고 있어요. 자, 손목, 손가락 하고 들어가고 있으면 요렇게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파워, 힘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야. 헷갈리긴 하겠지만 만약에 그 전류의 방향 안 나오면 못 푸는 거야. 3개 중에 2개 조건은 꼭 필요해. 그래야 힘의 방향을 알 수가 있어. 전류의 방향이 안 나왔으면 전자의 방향으로 나와야겠지. 그치? 자, 요거 일단 숙지하시고요. 숙지하시고 얘네가 입체적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있었잖아. 그치? 자,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나온다. 그러면 손목이 N극 일치시켜주고 손가락 S 들어가고 있어요. 얘는 아래로 힘을 받고요. 자, 그리고 얘는 나오고 있어요. 위로 힘을 받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요렇게 둥근 코일을 막대 저삭 사이에 둥근 애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가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야. 힘의 방향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전류, 도선, 직선 이거 배운 이유는 이 전동기라는 전기를 이용해서 동력, 움직임을 만드는 이 기구를 어떻게 만들어야지 무슨 원리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운 거기 때문에 이게 하이라이트야. 이걸 배우기 위해서 그 전에 계속 엄지손가락, 내 손가락, 자기장, 방향 찾았던 거지. 사실은 이 전동기는요, 전류를 통했다 안 통했다 하면서 움직임을 조절하는 거잖아. 그래서 자석하고 전류가 동시에 사용하게 되고요. 요게 어디에 사용되냐면 안 사용하는 데가 거의 없어. 핸드폰 안에도 자석에 의한 힘을 사용하고요. 이어폰, 전동을 일으켜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자동차, 그리고 또 뭐 있니? 안 사용하는 데가 없어. 세탁기, 뭐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에어컨 다 이 전동기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손선풍기 같은 경우 그거 나중에 뽀개 보면 그 안에 자석 있는 거 알아 몰라. 그 안에 보면 원형 자석 들어가 있어. 난 옛날에 한번 뽀개 본 적 있어. 근데 시계는 빙글빙글 돌긴 하지만 태엽이 돌아가는 거잖아. 그거는 다른 경우지만 전류 통했다 안 통했다 가전제품 중에 빙글빙글 돌아가서 진동이나 움직임을 만드는 거는 이 전동기 전자석이 다 사용되는 경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자, 그럼 이제 하이라이트 정리 들어가요. 여기 한쪽이 N극이고 한쪽이 S극이고요. 여기에다가 이런 코일을 내가 집어넣을 거야. 입체적인 모양이야. 요거 요렇게 해서 들어가기도 해. 모양은 만들기 나름이에요. 만드는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조금 이해하기 쉽게 직선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파리채 모양으로 만들어 볼게요. 파리채로 맞아봤어? 파리채 집에 없어요. 없어? 집에 파리가 없는 건 아니잖아. 할머니 댁에? 나는 다행히 착한 딸이라 파리채로 맞아본 적이 없는데 우리 언니는 많이 맞았어. 옛날에 엄마들은 파리채, 또 단소, 또 뭘로 많이, 요즘은 안 때리지? 그 손으로 때려? 여행 그 대나무 효자손! 대나무를 팔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애들은 너무 오냐오냐 하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때리면서 키워야 한다라는 게 국룰이었어. 애들 너무 안 때리고 키우면은 애들 버릇없다 해서 국룰이야. 우리 애는 안 때려 이 말을 하는 게 우리 때는 이상한 사람이었어. 애들은 왜 혼내야지 왜 안 혼내 막 이런 분위기였거든. 파리채로 그냥 냉장고 위에 평상시 올려놓잖아. 근데 화가 나시면 꺼내갖고 때리고. 나는 파리채도 안 맞아봤고 안 맞아봤는데 우리 언니는 옷걸이도 맞아봤어. 말 안 들어서. 옷걸이. 그 왜 세탁소에서 나오는 그 하얀색 옷걸이 있지? 그것도 굉장하단다. 왜 그렇게 맞았는지 몰라 우리 언니는. 요즘은 무식하게 때리면 골프채 막 이런 거 나오잖아.
나 골프채로 맞아봤다는 얘기 들어봤어. 얘. 그 맞으면 죽지 않아. 제 친구가 골프채로 맞아봤대? 나 근데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우리 아들의 친구가 어렸을 때 집안 사정으로 고무대게에서 키워졌는데 5살 때까지 골프채로 맞았대. 그래서 그거를 아직까지도 이렇게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생각해서 그때 생각하면 자기 막 되게 우울하고 막 죽고 싶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 세상에. 자, N극과 S극이 있고요. 자, 여기 전류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요. 전류가 이렇게 여기는 칠판으로 들어가고 넘어갔다가 이렇게 돌고 나오는 그림이야. 자, 얘네 기호를 통해서 얘네를 자 어떤지 볼게요. 여기 제끼고 여기만 따지면 N에서 S 들어가고 있으니까 힘을 받는 방향은 AB는 아마 아래쪽으로 힘을 받을 거고요. 자, 그리고 얘는 튀어나오고 있으니까 얘는 아마 위쪽으로 힘을 받겠죠. 자, 그러면 요거 다음의 그림은 S. 그러면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그림이에요. 그냥 직선 하나 그리면 A, B. 싫어. C, D.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요 상황이면요. N에서 S. 요 지점 봐봐. 자, 전류가 요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 그치? 요 한 지점은 또 여기에서 만들어지겠네. 자기장의 방향과 얘가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 요 선 위치가 서로 어떠냐면 수직이잖아. 수직일 때는 힘이 강하게 작용하게 돼요. 근데 자기장의 방향과 얘가 작용하는 요 선의 위치가 하나 만나는 요 시점 보면은 딱 한 지점이잖아. 그치? 요렇게 선이 있는데 요렇게 지나가는 거하고 그 선에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과 도선이 요 각도가 서로 나란하게 있어서 힘의 방향이 서로 0도 또는 180도일 때는 얘가 힘을 받지 않아요. 요때는 더 이상 힘을 받지 않고 정지 상태야. 근데 자, 얘가 전류가 지나가는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수직일 때는 힘이 최대로 작용해서 위로 가거나 아래로 내려가거나 요게 정확하게 발생해요. 무슨 소리냐면 물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단 말이야. 내가 손을 이렇게 펼치면 손바닥을 이렇게 펼치면 물이 사방으로 막 튈 거 아니야? 근데 물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손을 이렇게 놔. 이렇게 포개서 놔. 그러면 여기만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요거는 뭐냐면 힘을 받는 방향과 내가 이 힘을 방해하는 방향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요런 상태고요. 자, 내가 이렇게 손을 펼치면 힘이 작용하는 방향과 내가 방해하는 요 힘의 방향이 수직인 상태라서 힘이 최대로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 코일을 요렇게 놨을 때 얘는요, 이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에 크게 의미를 받지 않아요. 힘을 받지 않아서 A, B만 이렇게 도는 거야. 만약에 여기도 똑같이 힘을 받는다면 이렇게도 돌아야겠지. 정면으로 이렇게. 근데 얘가 이렇게 좌우로만 도는 이유는 자기장의 방향과 이 도선이 서로 수직일 때 힘을 최대로 받기 때문에 얘네들만 힘을 크게 받아서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돈다고. 그래서 이렇게 작용하면 얘네가 일단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까지 우리가 파악을 했잖아. 자, 시계 방향으로 돌면요, 얘네가 여기서 더 이상 힘을 안 받는다며. 얘는 이제 정지 상태야. 정지 상태인데 우리는 얘네가 계속 한쪽 방향으로 돌 수 있게끔 여기다 중간 장치를 하나 더 하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계속 회전할 수 있게끔 정류자라는 걸 설치를 해요. 자, 정류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게 지금 하얀색으로 그린 얘네가 전류가 이동하는 코일, 도선 이런 거란 말이야. 여기 끝에를 정류자가 이렇게 연결해. 해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돼서 얘네가 서로 접촉해야 전류가 통해. 접촉하지 않으면 전류가 안 통해. 해서 이렇게 납작하게 누워있을 때 전류가 통해서 이렇게 서. 그러면 얘가 이렇게 섰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정류자 이 빨간색 선은요 고스란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전원장치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하얀색 선은요 공중에 붕 뜨게 돼요. 아니 무슨 소리야, 이게 정류자야? 자, 전류가 흘렀을 때 이렇게 접촉이 됐단 말이야. 근데 얘가 전류가 흘러서 힘을 받아서 이렇게 회전하잖아? 그럼 한쪽이 전류가 끊기잖아. 그럼 전기가 안 통하지 않겠니? 그치? 자, 얘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끔 힘 받고 더 이상 힘을 받지 않을 때 전류를 살짝 끊어버려. 그래서 관성으로 한 바퀴 돌면 두 바퀴 돌고 싶어 하는 그 관성,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때문에 이렇게 얘네가 한 바퀴를 돌아버려요. 이렇게 한 바퀴 돌면요 전류의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게 되거든. 그럼 이제 또 돌아. 또 전류가 됐다가 끊겼다가 또 전류가 됐다가 끊겼다가 해서 끊임없이 한쪽 방향으로 얘를 회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전동기의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장치가 정류자라는 거야.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전동기의 원리 오른쪽에 보면 전동기에서 정류자의 역할 요거 있지? 자, 도연이 한번 읽어봐봐. 오른쪽에 6번 전동기에서 정류자의 역할. 코일이 반바퀴를 결정하는 코일을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어 코일이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수. 자,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내가 힌트 나가고 이제 빠르게 주간 테스트 볼게요. 자기 시험 나요? 어? 자기 시험 나요? 자기? 아니, 전류 전화. 자, 내가 지금 힌트 다 주는데 이거 힌트 안 듣고 와서 틀리면 이제 가만 안 둘 거야. 무서워. 가만 안 두긴 뭐 내일 와야지 뭐. 오늘 남은 날이에요. 오늘? 왜 오늘 남을 생각을 해?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자, 요 플러스는 원자핵. 원자핵은 이동하지 않아. 노란색은 전자야. 전자는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도 운동한다. 자, 원자핵은 전류가 흐르거나 안 흐르거나 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 있다. 근데 얘가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얘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야? 전류가 흐른다. 얘가 왼쪽,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 무슨 극이다? 어머.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왜요? 전자가 전자를 밀어내잖아. 마이너스 얘 전기적으로 마이너스잖아. 청력 때문에 밀어주고 당겨주고 해서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방향이 서로 반대다. 근데 마이너스를 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전자 이동 방향을 통해서 전극의 그 방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게 1번 문제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물의 흐름하고 전기 회로도 비유하는 문제 있는데, 자, 전기 회로도에 전구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전지, 여기 스위치, 도선 이렇게 있습니다. 스위치는요, 물의 흐름에 누구를 비유할 수 있을까요? 밸브. 자, 통제하는 밸브. 전지는 누구를 의미할 수 있을까요? 펌프. 바닥에 있는 물을 위로 끌어올리는, 전지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밀 수 있는 힘을 주는 거하고 똑같아. 공기 넣어서 물을 끌어올리나 밀어서 당겨주는 요거나 같은 현상으로 보는 거고요. 전류가 흐르면서 일을 하고 있구나, 전기 에너지가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건 물의 방아와 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전압이라는 거는 얘가 몇 볼트다라고 표현하는 게 전압이잖아. 전압은 능력이기 때문에 누구하고 비유할 수 있냐면 물의 높이차. 얼마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지에 따라서 수압이 세다 약하다라고 얘기하잖아. 전압은 물의 높이차, 전지는 펌프. 요것만 구분 잘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저항의 연결 있잖아. 자, 숫자는 바꿀게요. 이따가 달라요. 자, 첫 번째 저항이 3, 두 번째 저항이 6. 얘가 18V다. 그랬을 때 이때 전류, 그리고 이때 전압을 구하는 문제가 나온다 하면요. 자, 여기 전체 저항은 도윤아 어떻게 구하지? 도선의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가 생겨서 두 개를 더하면 전체 저항이 나와요. 그리고 전체 전압이 18V라는 걸 전원장치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 전체 저항과 전체 전류, 아니, 전압을 통해서 전체 전류 값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전체 전류는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저항 분의 전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저항의 단위는 옴이고 얘는 이거지. 이거 무슨 받침대 다리같이 생기지 않았니? 나만의 생각이야? 9옴 18V 전류값 얼마야? 2A. 그치? 자, 여기 몇 암페어? 2A. 2A. 얘는 지나가는 입자란 말이야. 고속도로에 차가 지나갔으면 얘는 차 2대. 얘 몇 대? 전체 전류 똑같이. 이게 세 번째 문제예요. 숫자 바꿉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걸리는 저항이 이거고 전체 전류 2A 구했으면 이때 걸리는 전압은 두 개 곱하면 6V. 얼마? 12V. 더해서 요거 나와야 되지. 저항하고 전압은 더해서 전체값 만들어줘야 되고 전류는 전체 저항분의 전체 전압으로 구하면 된다. 자, 그리고 전구 이렇게 연결한 거 무슨 연결? 직렬 연결. 여기 끊으면 여기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전체 끊기는 거잖아. 그치? 자, 요렇게 연결하는 거 무슨 연결? 병렬 연결. 얘 끊으면 얘 나와 안 나와? 나와. 왜냐면 요로 갔는데 차가 막혀. 아유, 돌아가자. 갈 수 있잖아. 길이 두 군데니까. 얘는 하나 끊으면 다 끊기지만 얘는 하나가 끊겨도 하나가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A하고 B 중에 한 정구당 밝기는 누가 더 밝아? 무슨 소리야? B. 왜? 구멍이 많이 뚫리면 전류가 많이 지나갈 수 있대잖아. 통로가 넓어지는 효과가 생겨서 얘보다 얘가 훨씬 더 많은 전류가 흘러갈 수 있어. 자, 에버랜드 문 하나 개방한 거하고 두 개 개방한 거하고 사람 사라지는 속도가 다르지? 사람이 사라지는 속도, 돈 버는 정도? 사람 많이 받으면 돈 많이 벌잖아. 많이 지나가면 많이 밝아질 수 있겠잖아. 문이 기다랗게 하나 둘 놓는 거하고 양옆으로 여는 거하고 당연히 얘가 더 많이 지나가지 않겠니? 도선이 굵어지는 효과와 같기 때문에 얘는 직렬보다 훨씬 더 밝다. 자, 그리고 우리 전압계 연결은 직렬, 병렬 뭐하지? 전압계 연결, 병렬. 전류계는? 직렬. 자, 여기 전구 있고요. 전원장치, 그리고 자, 스위치 생략.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 전류계일까요? 전압계일까요? 자, 길 하나밖에 없는데 설치해야 되는 건 전류계야, 전압계야? 전류계. 그치?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가까운 쪽 플러스, 마이너스 가까운 쪽 마이너스. 그쵸? 자,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측정해야 되는 거 요거 뭐야? 전압계. 플러스 가까운 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가까운 쪽에 마이너스. 우리 N극, S극, N극, S극 요렇게 두듯이 끝에 NS가 나오려면 요렇게 같은 쪽으로 나열해야 극이 형성이 되는 거야. 자, 병렬, 직렬. 전류계는 직렬, 전압계는 병렬.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바깥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플러스 마이너스 바깥끼면 전압계 어떻게 측정된다 했어? 눈금이 0 이하로 내려간다. 눈금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 바꿔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자, 그리고 이 눈금 읽는 방법 있잖아. 5A, 50mA, 500mA다. 요 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1번, 2번, 3번. 내가 50mA에 연결했으면 1번, 2번, 3번 어디 눈금을 읽어주면 된다? 50mA 2번 라인 읽어주면 된다. 얘가 20, 30 하면 30mA가 답인 거야. 50mA에 연결됐다는 얘기는 최대값이 5를 넘어가면, 50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고, 500mA에 연결됐다면 최대값이 500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게 다야. 자, 덮어. 다 한 사람은 이름 쓰고 내시면 돼요. 가가 가리키는 게 없는데. 가? 이 쬐끄만 거. 동그란 거 쬐끄만 거.